영국의 어느 길거리. 뭐, 한국? 내가 거길 왜 가? 원래 같이 가던 멤버들 있지 않아? 나는 한국에 별 관심도 없고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한 젊은 영국 여성이 길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 이 여성은 얼마 후 억지로 끌려가듯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영국으로 돌아와 친구들마저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근무 중인 평범한 영국 여성 롤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저만의 식당을 오픈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쉬는 날도 적고 제 나이대의 여성들보다 사회 경험도 적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들을 많이 해서 늘 저보다 아는 게 많았죠. 특히 제 주변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유일하게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한국 문화를 즐기고 좋아했던 평범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과 한국 문화 간의 악연 때문에 제 뇌리에는 한국이 부정적으로 각인되었죠. 친구들도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한국 문화를 즐길 때는 저를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곤 했으니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영국에서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처에 경쟁 식당이 오픈했는데 그 식당에 저희 단골 손님을 모두 뺏기면서 결국 식당을 폐업까지 하게 되었죠. 네, 그 경쟁 식당이 바로 한국 음식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이었어요. 물론 자유경제 시장에서 편법이나 불법적인 부분 없이 선한 경쟁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었지만 당사자인 저희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야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한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죠. 뭐, 한국? 내가 거길 왜 가? 원래 같이 가던 멤버들 있지 않아? 나는 한국에 별 관심도 없고 그런 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저는 대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이번에는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저를 쏘아붙였죠. 롤라, 이번에는 너를 꼭 데리고 한국 여행 가야겠어. 지금 너의 상황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여행이 필요해. 그 여행의 목적지가 한국이라면 더없이 좋을 거고 말이야. 네가 한국이라면 쳐다도 안 보는 거 잘 아는데 이제는 너도 생각을 좀 바꿔. 언제까지 그때 일을 한국의 탓으로 돌릴 거야? 너 나중에 식당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너도 알겠지만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 곳이 한국이야. 장담하건대 너에게 이번 여행은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사실 예전에도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저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도 작정을 하고 저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 충분히 일리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 식당이 망하게 된 것이 한국 탓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책임을 한국 식당 탓으로 돌렸었고 저 또한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세뇌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마음을 바꿔먹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만 하다 보니까 힐링이 필요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떤 식당을 오픈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해서 한국에 방문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부모님의 식당이 한국 식당에게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건 순전히 한국 식당에 기발한 아이디어와 준수한 음식 맛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감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성인이 되어 작년부터 자연스럽게 집에서 분가를 하게 되면서 생각도 점점 유연해졌죠.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가기 전에는 사실 꽤나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그 여행이 부모님과 악연이었던 한국이라서 더더욱 그랬죠. 저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꽤나 놀라운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예약해둔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이미 밤이어서 어딘가로 나가기가 애매했어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시켰냐고 물어봐도 능글맞게 웃으며 도착하면 먹어보라며 정말 맛있는 거라고 저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어요. 20분 정도 후에 음식이 도착했고 처음 음식 박스를 열어본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요리였는데 둘 모두 특정 동물의 발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발 모양이 그대로 보여서 기겁을 했던 것이죠.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음식으로 족발과 닭발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그 맛은 아주 훌륭했죠.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족발을 먹다가 느끼해질 것 같으면 매콤한 닭발을 먹었고 그 조화가 아주 좋았죠. 이래서 다들 한국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슬프지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한국 식당에게 경쟁해서 패배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한편으로는 그동안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 남들보다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그 불안감이 사실이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 법인데 그동안 제가 그런 꼴로 살아온 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갔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바꿔먹고 한국 여행을 온전히 즐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의 제 인생을 이끌어줄 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한국에서의 사소한 어떤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유지했죠. 한국 전문가인 친구들을 따라 한국 여행을 하니 좋은 점이 많았어요. 이미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기에 마치 자신의 모국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곧이어 도착한 이곳에서 저는 영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특이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한국 전통 음식을 안주로 팔고 있는 포차라는 한국식 술집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술과 안주 요리들을 취급하는데 특이한 점은 한국의 헌팅이라는 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술집이었어요. 처음에 헌팅이라길래 여기에서 무슨 사냥을 한다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이것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였죠. 실제로 여기에서 교제에 성공하여 결혼까지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곳에 우리 같은 외국인이 와도 되는 건가 했는데 주위 테이블들을 둘러보니 이게 웬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여자들도 많이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들은 이미 이곳이 익숙해 보였어요. 주문한 술과 음식이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음식의 가격은 대체로 저렴한 편이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술을 중심으로 파는 술집에서 이런 요리가 나오다니. 제 직업이 직업인 만큼 늘 식당이나 술집을 가면 그 집의 시그니처 요리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이번에도 유심히 요리들을 주문하고 먹어보고 했는데 중요한 건 거의 모든 요리가 다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친구에게 엄청 욕을 먹었어요. 한국 안주 요리에 정신이 나가서 아직 다 먹지도 않은 안주 요리가 있는데 계속 다른 요리들을 주문했거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안주를 다 못 먹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접시에 담아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안주만 30만원치 먹은 거 있죠. 저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처음에는 저희 테이블에도 헌팅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음식에 미쳐서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헌팅 제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꾸 포차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먹어본 한국식 술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말이죠. 소맥이라는 술입니다. 사실 소맥은 하나의 술 제품 이름은 아니고요. 소주라는 한국 전통 술과 맥주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일종의 혼합주였는데 저는 이 술과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제가 평소에 식당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걸 즐겨 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혼합주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빨리 취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목넘김과 술맛이 아주 훌륭했어요. 저는 한국 포차를 방문했다가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제서야 친구들이 왜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지 알 것 같았죠. 솔직히 이제는 친구들이 저를 빼고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면 정말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이 좋은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게 짜증이 났죠. 마치 그동안의 제 인생의 손해를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즐겼고 안타깝지만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숙박하던 호텔에서 조촐하게 보내기로 했죠.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잘 준비를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뭔가를 제안한 적이 없던 제가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안했죠. 출출하지 않아?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을까? 뭐 맛있는 한국 음식 추천해줄 거 없어? 이대로는 너무 아쉽다.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잠시 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뒤로 젖힐 정도로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가 그래야 우리 친구지 하는 뉘앙스로 말이죠. 저희들은 배달 음식을 주문했고 친구는 이번에도 제가 먹어보지 못한 한국 음식일 거라고 저에게 기대를 한껏 높여줬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30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는 거예요. 첫날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는 20분도 안 되어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내 주문이 밀렸거나 교통 상황이 좋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 50분 정도 지났을 때 배달 기사님이 도착했고 기사님은 숨을 헐떡이며 음식을 저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때가 주말이기도 했고 주문이 많은 시간대인데 날씨가 흐리고 비까지 와서 배달 대행 매차 시간이 1시간이 넘게 뜨는 바람에 식당 사장님이 직접 오신 거였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첫 주문인 걸 아시고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까봐 직접 배달 오신 거라고요. 저는 이런 식당 사장님의 마인드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어떤 심정으로 손님들을 대해야 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셰프들은 자신의 영역인 요리 분야가 아닌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배달을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이었죠. 배달된 음식들은 돼지 김치찜과 육전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역시나 사장님의 훌륭한 마인드처럼 음식 또한 훌륭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그렇게 첫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최근에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던 레스토랑을 나와서 개인 식당을 차렸는데요. 식당이라기보다는 술집에 더 가까웠죠. 한국식 포차 식당을 차렸거든요. 여러가지 한국식 안주 요리와 소주와 맥주까지 겸비하여 한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식당이에요. 아직까지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장사가 잘 되고 자만심이 생길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저 때문에 이 근처 영국인들 수백 명 정도는 소맥을 말아먹는 문화가 생겼다고 자부합니다. 이 매력에 빠지면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 때문에 영국에서 소맥 문화가 번졌다면서 우스갯소리로 책임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과거 부모님의 사업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악연이 생겼고 성인이 되어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대로 된 현실을 자각하게 되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영국 여성 롤라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